그 저희 연구실이 지금 보안 최적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반으로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IoT기까지 이제 보안성 향상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이제 뭐 개발하고 뭐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커널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뭐 노력의 뭐 산출물인 뭐 특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표는 일단 뭐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뭐 저희가 이렇게 하드웨어 기반으로 커널 보안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출원한 그리고 등록한 이제 세 가지 주요 그 특허에 대해서 이제 각각 소개를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술 필요성부터 이제 뭐 간략하게 뭐 짚어보면,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시스템, 뭐 웬만한 뭐 요즘 뭐 스마트 TV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데도 다 이제 운영체제가 이렇게 뭐 하나의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그 시스템에 이제 관장하는 이제 운영체제가 있고, 그 운영체제의 이제 핵심에는 이제 커널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널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그 높은 권한을 커널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자원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관리해서 이 커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자원들을 하나의 그 물리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쉐어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커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커널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혹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외부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많고, 그래서 이제 커널이 이제 결국에 이제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커널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전부 다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에 대한 보안성이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뭐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뭐 이렇게 앞으로 뭐 계속 이제 뭐 기존에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취약점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커널 자체의 이제 크기가 커지고 이제 복잡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근 한 10년 동안만 해도 이제 커널 자체 크기가 한 10배는 커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커널 자체의 코어 기능의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커널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이버니 뭐 이런 그 부수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커널이 취약해져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 공격자가 이제 하고 싶어 한 거는 결국에 그 커널에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그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하고 싶었었던 그 행위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그 커널을 처음에 개발할 때 그 개발자 뭐 드라이버 개발자나 혹은 커널 개발자가 의도했었던 코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렇게 악의적인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관련된 공격을 세 가지로 나누면, 코드를 변조하는 것, 코드를 삽입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코드를 뭐 재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코드를 뭐 생성해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코드 변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널 코드가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뭐 임의의 이제 코드를 이제 변조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바꾸는 것이 될 거고요. 코드 삽입 공격 같은 경우에는 커널 코드 자체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 원래 커널 코드가 아니었던 거를 마치 커널 코드인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코드 삽입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재사용 공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커널 코드가 뭐 이러한 이제 실행 순서로 이제 실행이 되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변조를 해서 안에 있는 이제 코드를 이제 임의로 이제 순서를 이제 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생각했었던 그 흐름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뭐 새로운 뭐 동작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로 이렇게 그 커널에 대한 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제 커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널 자체가 이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면 이제 커널 에라가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그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이제 커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커널 공격자가 이제
충분히 이제 무력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커널하고 그 분리된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커널에 대해서 이제 보안 뭐 감시를 이제 하게 되면 일단 분리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가 동작하다가 뭐 갑자기 뭔가 뭐 검사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프로세서가 동작할 때 옆에서 이제 같이 패러렐하게 이제 그런 보안 검사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성능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위쪽에 이제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주요 이제 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프로세서 안에 이제 이 커널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외부로 뽑아내주는 이제 추출 모듈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서가 결국에 이제 커널에 이제 동작을 하면서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뭐 주변 기기를 이제 뭐 컨트롤하거나 혹은 이제 메모리에 뭐 데이터를 뭐 로드 스토어를 할 텐데, 그 트래픽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를 하는 이제 뭐 트래픽 관련되어 있는 이제 추출 모듈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추출 모듈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 있는 보안 하드웨어에서 그 판단을 내리고 그 뭐 악성인지 혹은 뭐 정상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코드 변조 공격을 막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국내랑 뭐 미국 특허까지 등록은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등록이 된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드 삽입 공격을 이제 막는 특허. 이거는 이제 국내 특허 등록까지 돼 있고, 현재는 등록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최근에 그냥 일단 출원까지 하고 이제 등록 진행 중인 코드 재사용 공격을 막는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코드 그 변조 공격을 막는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커널의 일단 불변 영역,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불변 영역은 뭐 코드가 일단 대표적인 거고, 코드 말고도 일단 뭐 그 커널 안에서 이제 뭐 리드 온리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뭔가 라이트가 그 공격자의 뭔가 라이트가 있는지를 그 아까 그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메모리에 거쳐 커널 불변 영역에 그 라이트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 모드에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뭐 가령 뭐 지금 뭐 그 삼성 뭐 그 낙스에 들어가 있는 그 뭐 티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커널 코드 영역을 한번 쭉 이렇게 스캔해 가지고 뭐 해시 값을 떠 가지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 값하고 똑같은지를 이제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해시 값 뜨는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뭐 일단은 뭐 그냥 오버헤드가 이제 없이 이러한 보안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커널 코드 삽입 공격에 대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변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불변 영역에 대한 라이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이제 룰을 결정하게 되는 그 삽입을 그 적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코드에 대한 수정 금지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커널의 데이터 영역에 있었을 텐데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이 데이터 영역에서 뭔가 코드가 실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감지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커널 영역이 아니라 아예 그냥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이제 코드가 쭉 있을 텐데, 그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혹시 커널 권한처럼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룰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레이스 추출 모듈하고 그 트래픽 추출 모듈을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상세한 내용은 혹시 나중에 뭐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코드 재사용 공격에 대한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앞선 그 코드 삽입 공격하고 마찬가지로 트레이스 모듈하고 트래픽 모듈을 모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호스트, 그러니까 뭐 커널이나 뭐 이런, 여기 이 경우에는 사실 좀 확장을 해가지고 커널이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커널이나 이렇게 실행이 되면 그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지를 계속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 런타임이 아닌 오프라인 타임에 그 추출해 놓은 그 실행 흐름하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그 실시간으로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이제 벗어나게 되면 뭐 이렇게 알람을 띄우고 혹은 뭐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진행을 그 방어 기능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이제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이제 보안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보안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 생각에는 일단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돼서 현재도 뭐 문제없게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뭐 저전력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쪽이 일단은 더 좋을 것 같고 혹은 아예 뭐 그냥 뭐 국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제 최대한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에 또, 충분히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